시간이 금방 갔네요.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실 때 외교론을 펼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식민지 조선은 힘이 없었죠. 결국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승만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한국의 운명을 미국이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일본을 딱 물리치면 우리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미국이 물리쳐주면 미국의 입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을 잘 알고 기꺼이 한국을 도와줘야만 독립과 건국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그러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은 그게 나라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이승만이 미국인들에게 아시아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코리아를 알리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합니다. 한미우호협회, 한인 친우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들입니다.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인들을 모집해요. 그 미국인들에게 코리아에 대해서 알립니다. 이승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주로 미국의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그 단체에 많이 가입해요. 이 Friends of Korea에 가입했던 사람 가운데 미국 국회의원도 있고요. 또 미국 저명한 언론인들도 있고요. 세계적인 재벌도 있고요. 미국 대학 교수는 물론 대학 총장도 있었어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려요. 한국의 독립을 향한 지지 여론을 미국 내에서 열심히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Friends of Korea, 한인 친우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그 회장님이요, 젊은 미군 장교를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 이승만에게 인사합니다. 닥터 승만리,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내 사위요. 그리고 젊은 미군 장교를 소개해요. 근데 이승만이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저 사람이 미국의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러면 어쩌면 한국이 저 젊은 미군 장교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도 있겠다. 순간적으로 계산이 딱 돌아가요. 그 처음에는 이승만 박사가요, 한국의 독립에 저 사람이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국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막상 사귀어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 잘 맞아요. 둘 다 천재고 더 중요한 건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독실했냐면요, 습관까지 똑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습관이 뭐냐면 주무시기 전에 부인한테 성경을 읽어줘요. 남편이 성경을 읽어줘요. 부인이 아멘. 그리고 또 부인이 성경을 읽어줘요. 남편이 아멘. 서로 성경을 읽어주시다가 주무시는 정말 경건한 그런 부부셨죠? 그 미군도 똑같아요. 부인하고 같이 성경을 읽어주다가 잠드는. 아니 그 습관까지 똑같아갖고요, 두 분이 너무 가까워지십니다. 얼마나 친했냐면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미군만 나타나면 살살 배가 아팠대요. 질투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 같아갖고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큼 그 미국 장교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다 압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에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되냐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메가더가 괜히 미군이 끌고 와서 심심해서 인천 상륙작전 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승만이 메가더를 세상 말로 하면 구워 삶았어요. 친하게 지내고 한국을 도와주도록 끊임없이 메가더를 설득했어요. 이 두 분이 정말 너무 친해가지고요, 두 사람 찍은 사진 보면 진짜 연인 같습니다. 네. 팔짱 끼고 있죠? 둘이? 이러니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를 느낄만 하죠. 거의 끌어안죠? 포옹하죠? 이렇게 두 분이 평생을 가까이 지냈어요.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 메가더도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버지 메가더가 고종 황제 때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강대국 장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종이 멋진 선물을 합니다. 조선의 국보급 향로.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고려청자, 조선 백자 보면 멋지죠? 세계적인 예술품입니다. 조선의 국보급 예술품을 선물로 줬으니 이거 굉장한 작품이에요. 이 아버지 메가더가 너무 기쁘고 그 선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있었는데 그 저택의 한 층을 다 싹 밀어요. 허물어가지고 그 저택에 전시실을 만들었어요. 넓은 전시실에 전시품은 딱 하나, 조선의 향로 가운데다 딱 진열해 놓고요. 이분이 미국의 아주 상류 인사였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미국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들, 정치인들, 높은 사람을 초대해서 집에서 파티를 할 때 자랑을 했어요. 야, 저거 멋지지 않습니까? 저 아시아에 코리아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황제 폐하께서 그 나라 국보를 나한테 선물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랑 미국 높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근사하거든요. 이야, 그거 멋있습니다. 그 아버지 메가더가 그 향로를 전시하고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돌아가시면서 아들 메가더에게 이건 조선의 국보고 우리 집안의 가보다. 잘 간직해라. 그 향로를 물려주고 가셨어요. 아들 메가더도 아버지 닮아갖고 손님 초대해서 파티 즐기고 그거 아주 음식 먹으면서 이 아주 우리 집안 가본데 명품입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메가더가 전쟁하느라고 16년 동안이나 미국에 못 가요. 미국 사람인데 16년을 아시아에서 살아서 이분이 사실 반은 아시안이 됐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 좋아하는 이유도요. 이승만이 평생 미국에서 보냈지만 저 미국 놈들 기독교인이라 그러지만 못돼 먹었다. 이승만이 미국 비판한 거 보면요. 거의 무슨 탈레반이나 IS 수준이에요. 왜 미국 도움 받았는데 비판했냐면 저놈들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신사한 척 하지만 속으로 인종차별한다. 저 백인 놈들. 그 이승만이 미국 기독교를 좋아했지만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인종차별하는 거, 사람 차별하는 거 저거 예수님 말씀이 예배되는 거다.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메가더는 천재였는데 지금도 미국 역사상 지금도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장군.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아직도 깨지지 않는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한 천재입니다. 이분이 16년을 아시아에서 살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아시아의 문화, 예절 이런 걸 아셨어요. 그 메가더 장군은 백인이면서도 인종차별 안 했어요. 이 위대한 장군이 백인이면서도 시골 동네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보면 모자 벗고 인사를 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 동양 분이시니까 동양은 예의범절 따지잖아요. 아, 저 백인 사람이 인종차별도 안 하고 우도란한테 예의도 지키고 아주 좋다. 사실 그래서 이승만이 메가더를 좋아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메가더가 16년이나 아시아에서 사니까요. 그 향로를 자랑하고 싶어갖고 견딜 수가 없어.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그 향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장군이 대통령 명령받아 미군 사령관 하느라고 고향에 못 가니까요. 부하를 시켜서 그 향로를 비행기로 운반했어요. 그 마닐라에 있는 유엔군 사령관 막사에다가 향로를 전시해 놓고 전쟁하면서도 자랑했어요. 이웃나라 장교들, 장군들 불러다 놓고 야, 이 조선의 국보고 우리 집안에 가봅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 향로를 아시아까지 운반해서 자랑했어요. 그 또 문제가 생깁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메가더 사령군 막사를 기습 공격해요. 그래서 메가더가 급하게 도망치다가 부관이 실수로 그 귀중한 향로를 태평양에 빠뜨려요. 메가더가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부하들을 시켜서 태평양 바다를 뒤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강에 주전자가 빠졌어요. 그걸 무슨 수로 찾겠어요? 이건 한강이 아니라 대한민국 몇십 배 되는 거대한 태평양 바다에 향로 하나 찾을 수가 없었겠죠. 그 정도로 메가더가 안타까워했어요. 그 소식을 이승만이 들었어요. 이거다. 이 향로를 이용해서 미군을 한국 땅에 묶어놔야 되겠다. 이승만이 계획을 세워요. 정권을 잡자마자 전국의 군인 경찰들 다 물러봅니다.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명령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때
군인 경찰들의 눈이 휘둥그레지죠.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거, 이거 못하면 나라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게 전쟁 나는 거야? 무슨 일이야? 두 번째, 내 명령을 완수하는 자는 3계급 특진. 여러분 몇 년 근무해야 계급 하나 올라가잖아요. 요거 한 건만 해결하면 3계급 특진. 10년 승진할 걸 앞당겨서 막 승진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군인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겠죠.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첫째,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은 이 향로, 그 향로를 만든 조선인 예술가가 누군지를 찾아내라. 둘째, 그 예술가가요, 향로 하나만 딱 만들고 죽진 않았겠죠. 비슷한 작품을 여러 점 만들었겠죠. 메가더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향로랑 비슷한 작품이 어딘가 남아있을 거다. 그걸 찾아가지고 와라. 이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고 완수하는 자 3계급 특진. 이랬더니 군인 경찰이 전국을 뒤져갔고요, 일주일 만에 비슷한 향로를 3개를 찾았어요. 이승만이 이걸 딱 포장해 놓고 대한민국 건국일에 메가더를 불러요. 메가더가 김포공항에 딱 내려서 걸어오는데, 먼 길을 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선물 꾸러미를 딱 보여줘요.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풀어보시죠. 그래서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냥 예? 의례적으로 인사하고 선물을 딱 풀다가 눈알이 콱 튀어나올 것 같았겠죠. 아니,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태평양에 빠뜨린 그 귀중한 향로랑 같은 예술가가 만든 같은 수준의 국보급 명품이 나와요. 메가더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지니까 이승만이 시미를 뚝 떼고, 이게 참 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도 풀어보시죠. 그 다음 거 풀었더니 비슷한 걸작품이 또 나와요. 한국 사람은 딱지치기라도 3세판에 끝납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토착화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3세판에 끝내는 거랑 삼위일체랑 관련이 있다, 그래갖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국보급 향로를 3개를 보여줬어요. 그게 메가더가 뭐 감격을 했겠죠. 그 선물을 딱 주고 나서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한테 90도 절을 해요. 이 자존심 강한 노인네가 동양인, 아시아인, 황인종 가운데 최초로 세계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천재가 그 미국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저희 인종차별하는 백인 놈들 틀려먹었다, 끝까지 아주 미국 사람들한테 맞서서 자존심을 지켰던 이승만이요, 평생 미국 사람들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90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메가더 장군에게 90도로 절을 해요. 90도로. 손을 꼭 잡고 얘기합니다. 각하를 향한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입니다. 부디 코리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노인네가 왜 미국 장군한테 고개를 숙였을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어요. 또 한 번,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공산군을 물리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세웠지만 저 이북에 우리보다 몇십 배 강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 북한 때문에 언제 공산화될지 모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미국한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미군 최고 지도자였던 40년 친구 메가더에게 각하를 향한 우리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제발 부디 코리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었죠. 메가더가 크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날 일정을 다 마치고 메가더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일본 도쿄에 있는 유엔군 사령관으로 돌아가요.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이 세계 최고의 명장 메가더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전 세계 수십 개국 언론이 플래시를 터뜨려요. 그 전 세계 수십 개국 언론 앞에서 메가더가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마지막 포즈를 취하면서 자기 40년 친구 이승만하고 어깨동무를 딱 해요. 그 사진 앞에 기자들 앞에 포즈를 취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승만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옆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앞을 보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얘기죠? 기자들한테 빨리 받아 적어, 이런 뜻이죠. 기자들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 각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저 38선 이북에 하나님도 모르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면, 저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쟁이 났다고 믿고, 한국의 강원도, 경기도 같은 어떤 지방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서 전쟁이 났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 싸워서 각하의 조국과 각하의 수도와 각하의 정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요, 이 맥아더가 이승만하고 어깨동무하고 앞을 보면서 2번씩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2번 했을까요? 못 적은 애들 빨리 받아 적으라고. 그 여러분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세계 최대 일간지 뉴욕타임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되던 그 날짜 뉴욕타임스를 심심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제목이 서울 Claim to Peace, 서울이 평화를 선포하다, 맥아더 says, 서울이 평화, 대한민국 건국했고 맥아더가 이렇게 말했다 라는 뉴욕타임스 기사가 떠요. 그 기사를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굳이 안 읽어보셔도 되냐면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맥아더가 얘기한 그대로. 기자가, 뉴욕타임스 기자가 맥아더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일간지에다 그걸 보도하면서 논평을 곁들였습니다. 맥아더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적고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맥아더가 오버했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40년 친구가 대통령 되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장군이 전쟁을 하려면 냉철해야죠. 냉정한 차가운 이성을 유지해야 될 장군이 너무 감정적으로 막 마음이 짠해가지고 감격이 돼서, 야, 그 고생하던 내 친구가 드디어 자기 나라 들잡고 대통령 되는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경망스러운 감상적인 너무나 즉흥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 기자가 논평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기자의 말이 정확하죠. 여러분, 공산당이 서울에다 총을 빵 쏘면 워싱턴에서 사람이 죽을까요? 서울에서 전쟁 난 거랑 워싱턴 전쟁 난 거 상관이 없습니다. 강원도, 경기도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저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포탄이 터질까요? 아니, 강원도, 경기도가 북한군의 짓밟혀도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안전하죠. 한국에서 전쟁 난 거랑 미국은 상관이 없습니다. 99.9%의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맥아더는 뭐라 그랬냐면, 공산주의자가 한국의 수도 서울에 쳐들어오면 한국 수도가 아니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쟁이 났다고 믿고, 경기도, 강원도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전쟁 났다고 믿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워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수도와 각하의 조국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자기 친구가 대통령 됐다고 너무 아주 감격해가지고 경망스러운 발언을 했다라고 뉴욕타임스 기자가 논평을 적었어요. 그러나 맥아더는 오버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지자마자 인류 역사 7000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약소국이 침략당했을 때요, 강대국이 군대를 그 약소국 지켜주기 위해서 15만 명 이상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이 침략당했을 때 미군은 15만 명이 아니라 미국 젊은이 150만 명을 보냈어요. 6.25 전쟁 터지자마자 24시간,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싸운다, 이 맥아더 장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반공주의자 트루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립니다. 맥아더는 오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150만 명의 미군을 보냅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40년에 걸친 끈질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그 미군 참전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미국이 도와주는 바람에 누가 봐도 우리가 공산화되는 건데, 전쟁하자마자 3일 만에 서울 함락당하고 속절없이 밀려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가서 끝장날 판이었는데 맥아더가 150만 명 딱 이끌고 왔어요. 유엔 16개국이 한국을 도와주러 왔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공산화를 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6.25 전쟁이 3년을 끌어요. 미군이 5만 명이 죽습니다. 10만 명이 다쳐요. 그래 미국 사람들이 회의가 생겨요. 코리아가 뭐냐?
대부분 미국인들은 코리아 그러면요, 그게 무슨 어느 나라에 사는 동물 이름인지 새로 나온 애들 장난감인지 99% 이상의 미국인들은 코리아가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는 코리아를 위해서 미국 젊은이들이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칩니다. 그 미국 국민들이 회의가 들겠죠. 코리아를 위해서 우리 아들들이 15만 명씩이나 죽고 다쳐야 되느냐? 그 전쟁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요.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요. 이 아이젠하워의 제일 대표적인 선거 공약이 뭐냐면 한국전쟁 종식. 내가 한국전쟁 끝낸다. 그 말을 미국 사람들이 다 믿어서 아이젠하워한테 몰표를 던져요. 아이젠하워가 왜 자신 있게 선거 공약을 내걸었냐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왜 믿었냐면요,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를 패망시킨 결정적인 작전,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지휘관이었던 명장이 아이젠하워예요. 군인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어져서 무려 5천만 명이 죽은 인류 역사상 제일 큰 전쟁 2차 세계대전도 끝장낸 사람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전쟁을 끝장낸 내가 저 조그만 나라 코리아에서 벌어진 한국전쟁 정도는 한 방에 끝낸다. 그 말이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 아이젠하워는 전쟁 끝내는 거 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표를 찍어줘요. 그 아이젠하워가 자기 선거 공약대로 한국전쟁을 끝내려고 그럽니다. 끝내는 방법이 뭐냐면 휴전이에요. 싸우다가 휴전선 긋고 미군은 철수한다. 우리 미국 젊은이들 5만 명이나 죽고 10만 명 다치게 만든 이 바닥이 없는 늪처럼 자꾸 빠져들게 만드는 한국에서 발을 뺀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코리아를 위해서 3년 동안 싸워주고 전쟁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 전쟁 때 특별 예산이라는 걸 편성해요. 무슨 얘기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요, 미국은 특별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워낙 돈이 많은 나라라 평상시 일반적으로 운영하던 예산을 쓰면서 조금씩 전략해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한국 전쟁 때는요, 복지 줄이고 교육 줄이고 무슨 건축 공사 중단하고 특별 예산을 편성합니다. 국방비를 5배 늘리고요. 왜 그랬냐면요,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는 것도 필요했지만 6.25 전쟁 때 3년 동안 한국 국민 3천만을 미국이 구호물자로 먹여 살렸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국 고아들 공부 가르쳐주고 3천만 명을 먹여 살리려니까 미국이 다른 거, 미국 국민들을 위한 복지, 교육, 뭐 건축 다 줄이고 한국에 달러를 쏟아부은 거죠. 그거 생각하면 참 미국이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 아이젠하워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니네 코리아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5만 명이나 죽고 10만 명 불구자 되고 우리가 복지비 교육할 거 다 줄여서 3년간 니네 3천만 먹여 살렸으면은 우리 미국도 할 만큼 했다. 이 휴전 긋고 전쟁 끝내고 우리 미국은 갈 테니까 한국은 한국인이 지켜라. 여기에 이승만이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반발한 이유는 당연하죠. 휴전선 긋고 미국이 떠나면. 그럼 미국은 멀리 있어요. 만약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도와주러 오지 않아요.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미국이 그동안 도와준 게 고마우니까.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아직 약해요. 그나마 가난한 나라가 6.25 전쟁 때문에 나라 전체가 잿더미, 시체더미가 됐어요. 그러면 미국은 떠나고 조금 있다가 중국,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이 또 한번 쳐들어오면 이번에는 100% 공산화가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아니, 미군이야 떠나도 그건 뭐 논리적으로는 미국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한국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떠나면요, 공산주의 국가 북한, 중국, 소련 힘을 합쳐서 다시 쳐들어오면 한국은 100% 공산화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따져요. 어떻게 따지냐면 이승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기독교적 양심을 갖고 호소해요. 그게 기독교인이 할 짓이냐? 강대국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싸워준 건 고마운데 그러다가 손 털고 가면 결국 우리 한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 한국 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의 우상이 돼서
교회가 없고 기독교가 없는 세상이 된다. 과연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에게 한국을 넘겨주는 거, 이게 기독교 국가가 할 짓이냐? 기독교적인 논리를 갖고 아이젠하워를 공격해요. 아이젠하워가 아이고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뭘 이렇게 말이 많아? 이승만을 무시해버리고 휴전협정을 계속 추진합니다. 그러다가 휴전협정의 쟁점이 된 문제에 딱 걸려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IS도 뭐 전쟁하다가 지금 IS랑 시리아랑 뭐 쌍방이 포로를 교환한다 어쩐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전쟁을 하다 휴전을 하면 쌍방이 포로를 교환하게 돼 있어요. 북한군이 남한 와서 싸우다가 잡힌 포로, 원래 북한군 병사니까 고향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우리 남한 한국 국군이 북한 가서 싸우다가 잡힌 포로, 전쟁 휴전 맺고 전쟁을 멈췄으니까 대한민국 국군이니까 고향 남한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휴전을 맺으면 쌍방이 포로를 교환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나 그냥 교환하면 간단히 끝날 일이에요. 근데 이게 복잡하게 됩니다. 왜 복잡하냐면요, 북한의 인민군인데 공산군이 돼서 북한 편에 서서 싸웠는데요, 사실은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가요, 12살 13살 된 어린 소년들 너 군대 안 나가면 네 아버지 죽어 협박해가지고 어린 소년들 총 들게 해서 강제로 전쟁터에 참전했어요. 그럼 이 소년 병사는 분명히 인민군이고 어버이 수령을 위해서 싸우는 인민군 군복을 입은 공산 병사지만 속으로는 김일성이 싫어요. 김일성이가 좋고 공산당이 좋아서 공산군이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죽인다 그래서 강제로 끌려난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오히려 공산당을 더 싫어하게 됐어요. 그리고 포로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지금도 그 교회 십자가 붙은 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교회 들어가면 생체 실험한다, 승냥이라는 북한의 유명한 용어가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승냥이처럼 조선 사람 붙잡아다가 눈알 빼먹고 간 빼먹고 생체 실험하고 아주 미제국주의자들은 학살자고 승냥이고 조선 사람 인체 사람 고기 삶아 먹는, 사람 뜯어 먹는 짐승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막상 포로가 돼갖고 잡혀가 보니까요, 그 포로들한테 미군이 그 당시 미군들 대우하는 것만큼 대우를 해줬어요. 그 미군 포로가 돼가지고 유엔군 포로 수용소에서 음식을 먹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거기다가 미군 병사들이 포로들을 섬기는데요, 미국에서 음악대학 다니다가 군대에 온 음대 출신 병사들은 음악을 가르쳐줘요. 미대 다니다 온 병사들은 미술을 가르쳐줘요. 영국영화과 다니다 온 병사들이 영국을 가르칩니다. 뭐 음악 미술 이런 거에 소질 없는 일반 병사들은 인민군 포로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어민한테 공짜로 영어 회화를 배워요.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민군 병사가 원래는 공산국인데요, 공산군이고 북한 소속인데 전쟁을 하다가 북한을 싫어하고 공산당을 싫어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공산주의라 그러면 지긋지긋해. 이런 사람을 반공포로라 그럽니다. 공산주의자니까 당연히 친공포로라 해야 되는데 반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휴전협정을 맺고 북한으로 돌려보내 자유가 없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한으로 가느니 차라리 날 죽여달라. 이 반공포로들이 진짜요, 혀로 이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혈사를 써요. 반공, 자유대한, 내 고향은 북한이지만 나는 공산당 다스리는 그 땅 가기 싫다, 난 대한민국 살고 싶다. 이런 포로가 대략 한 3만 명 돼요. 그러면 두 나라 사이 협정에 의하면, 국제법에 의하면은 휴전을 맺으면 포로는 무조건 보내야 돼요. 그럼 이 포로들은 대한민국 살고 싶지만 원래 공산군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북한에 보내줘야 돼요. 그럼 북한에 가면 이건 반동분자니까 가자마자 죽어요. 차이 반공포로가 문제가 됩니다. 이승만이 그 반공포로 문제를 가지고 아이젠하워를 또 압박해요. 니네 미국이 기독교 국가 맞냐? 기독교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는 게 기독교인데 3만 명이나 되는 우리 민족의 젊은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공산주의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김일성의 강요에 못 이겨 공산군이 돼서 싸우다가 지금 포로가 됐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싶어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하는데, 미국이 그 사람들 무조건 북한 보내서 3만 명의 젊은이가 학살되게 만드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냐? 그게 기독교 국가 미국이 할 짓이냐? 이러고 이승만이 아이젠하워를 또 공격해요. 그 아이젠하워가 웃기지 말아라. 빨리 한국전쟁 끝나고 미국은 이 골치 아픈 한국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징그럽다. 우리는 한국을 뜬다.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경고합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우리 코리아를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아이젠하워가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감히 강대국을 협박해? 그걸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이승만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승만이 미국을 압박하고 3만 명의 방공포로 북한 가면 학살당한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을 살리고, 동시에 휴전협정 맺고 미국이 떠나면 한국이 공산화됩니다. 공산화를 막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펼쳐요. 대한민국 헌병대를 불러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미국을 공격하라. 이 무서운 명령이죠. 3년 동안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싸워줬는데, 미국이 한국을 지켜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한국을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미국과 전쟁이다. 미군을 기습공격하라. 한국이 미국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북한과 싸우는 게 아니고, 소련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방공포로가 제일 많았던 게 거제도, 대구, 영천, 논산, 부산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미군이 딱 북한공 포로를 지키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병대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네 부대는 거제, 이쪽 부대는 부산, 이쪽은 논산 딱 할당을 해주고, 방공포로를 지키고 있는 미군을 공격해서, 혹은 방공포로들하고 짜고 미군을 무력화시켜서 구를 뚫든지 철조망을 뚫든지 해서 사인을 줘서 미군의 감시를 피하고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동족 3만 명의 방공포로를 구출하라. 명령을 내리고요. 단 미국 사람한테 총을 쏘지 말아라. 한국군이 미국한테 총을 쐈다간 이건 국제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총을 쏘지 말되 알아서 미군을 제압하라. 이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무서운 할아버지죠. 여러분, 이 명령 받으면 요즘 같은 국군들이 다 도망칠 거예요. 이건 인권 유린입니다 이러면서 막 탈영할 거예요. 6.25 전쟁이 왜 위대한 전쟁이냐면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위대한 국군이 있었고요, 위대한 국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사의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요, 어느 나라든지 전쟁하다가 불리해지면 항복해요. 6.25 전쟁 터지고 3일 만에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전투력, 병력의 절반 이상이 파괴됐어요.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거든요. 그럼 싸우다가 져서 개죽음 당하느니 그냥 항복하는 게 나아요. 누가 봐도 항복해야 되는데 6.25가 왜 위대하냐? 3년 내내 대한민국 부대 단위로 항복한 부대가 단 한 부대도 없었어요. 사단이고 연대고 소대고 몇 명 모인 그 소대 제일 작은 부대 단위도요, 단 한 부대도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이건 세계 전쟁 역사에 없는, 일방적으로 지는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운 위대한 국군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요, 대통령 할아버지의 우리 동족을 살리든지 아니면 너 자살해, 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듣고 오히려 용기 100배 했어요. 이야,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멋지다.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일제시대 일본과 싸우고, 공산군 남도당과 싸우고, 북한과 싸우고, 중공과 싸우고, 소련과 싸우고, 이제 우리 민족을 3년 동안이나 지켜주고 먹여 살려준 미국하고 싸워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 할아버지 멋있다. 오히려 우리 젊은 병사들이 사기백배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짜요. 그중에 제일 히트친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미군을 무력화시키는데요, 아마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일 히트친 게 뭐냐면은 미군이 딱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6.25 전쟁 내내 미국은 제일 좋은 무기를 썼어요. 미국이 한국한테 무기를 주긴 줬는데 지네들은 제일 좋은 무기 쓰고, 한국 사람한테는 좀 후진 무기를, 그것도 많이 안 줘갖고요,
전쟁 내내 이승만 대통령이 야 니네 미국 전쟁도 못하는데 빨리 무기나 달라. 무기 달라고 아주 또 미국 사람이랑 많이 싸웠어요. 첨단 무기로 미국이 딱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 병사가 활짝 웃으면서 다가가요. 굿모닝 하면서 웃으면서 다가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야 코리안 보이가 기분이 좋은가 보네. 그리고 굿모닝 인사를 해요. 악수할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삼엄한 경계태세를 하고 있다가 같은 연합군, 같은 편이었던 한국군이 오니까 인사하느라고 경계가 이렇게 좀 풀어졌겠죠? 그 틈을 타서 인사하는 척 손을 내밀면서 이 군복 옷소매에 감춘 고춧가루를 꺼내가지고 그 미군의 큰 눈과 코를 향해서 고춧가루를 확 뿌렸어요. 그 미군이 막 매여갖고 막 기절하니까 그거를 신호로 해갖고 방공포로들이 일제히 탈출한 거죠. 이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클라크 장군입니다. 이 클라크 장군이 담배를 좋아해갖고 파이프에다가 담배를 넣고 딱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막 뛰쳤어요. 카카 큰일 났습니다. 한국군이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야 북한군이 미군을 공격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한국이 미군을 공격해? 어떻게 공격했는데? 부하가 한국군이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을 투척하여 우리 미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너무 놀랐고 이미 담배 피다가 떨어뜨렸다 그러죠. 그때 한국군이 미군을 기습 공격해갖고요. 구출해낸 방공포로가 27,389명.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아군이 우리랑 연합한 우리나라를 도와준 세계 최강대국이 적군을 지키고 있는데 그 강대국을 공격해서 그것도 총 한 방 안 쏘고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적군을 27,389명을 구출했어요. 왜? 적군이지만 우리 민족이거든요. 이 이승만의 역사관이에요. 6.25 전쟁 터지자마자 이승만 박사가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요. 미국 대통령 각하 한국을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자꾸 이 전쟁을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승만의 천재적 통찰력이에요. 아니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죠. 이승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매국노들과 김일성이가 소련 앞잡이였으니까 매국노잖아요.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매국노들과 어쩔 수 없이 그 매국노의 노예가 된 가련한 우리 동족과 나머지 우리 민족 전체의 전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6.25 전쟁에 대한 이승만의 정확한 생각이에요. 총 들고 싸운 공산군 어쩔 수 없이 싸웠지만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쟁 일으킨 김일성이가 나쁜 놈이죠. 아 인민군들이야 네 아버지 너 전쟁 안 나가면 네 아버지 죽인다. 그래서 협박에 못 이겨서 총 들고 싸운 일반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김일성, 사대주의, 매국노, 무신론, 공산주의 집단과 우리 민족 전체의 전쟁입니다. 남과 북은 한 민족이고 같은 편입니다. 이게 이승만의 전쟁 초기부터 일관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누가 봐도 공산군은 적군이지만 이승만 보기에 그건 적군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에요. 적은 김일성과 소련, 중공, 공산당이죠. 우리 민족 젊이들 왜 죽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그 기습 공격해서 미국 역사상 최강대국 미국이 약소국의 그것도 동맹국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를 27,389명을 뺏겼다는 거는 이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치욕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미국 청문회에 끌려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아니 무슨 한국군한테 고춧가루를 맞아갖고 지금 3만 명이나 포로를 뺏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미군의 망신이라고. 클라크 사령관이 아주 국회의원들한테 혼나고 몇 달을 시달려갖고요. 유엔군 사령관이니까 이분이 군인 가운데는 세계 최고 계급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계급해갖고 계급을 몇 개 강등당해서 불명예 제대할 뻔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클라크 사령관이 제대로 했는데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클라크 사령관한테 미군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승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클라크 사령관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평생을 군대에 보냈지만 나를 제일 골탕 먹인 인간이 이승만입니다. 내가 이승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청문회 끌려가갖고 불명예 제대 훈장도 못 받을 뻔하고 그런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러나
내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이승만입니다. 왜? 나를 골탕 먹였지만 그게 왜 그런 거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국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거는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우리 미국에도 필요합니다. 이승만한테 당했는데 이승만을 존경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방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이때 연세가 한국 나이로 79세예요. 그 당시 79세면 뭐 지금으로 치면 120살 되는 거죠. 이 연세 많으신 분이 서 있죠? 이게 다 공산군이에요. 방공포로예요. 포로. 공산군이었던 사람들 딱 세워놓고 이승만 박사가 딱 걸어가면서 이제 너희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산군복을 위해 싸웠지, 이제 힘을 합쳐서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멋지지 않아요? 이러니 뭐 전 세계가 이승만에게 열광을 했죠.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승만이 1954년 6월 18일 방공포로를 딱 석방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화가 나갖고 성명서 발표합니다.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이다.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북한이 적이고 소련이 적이고 중국만 적인 줄 알았는데 이승만도 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라고 아이젠하워가 막 분노했어요. 동시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뉴스가 됐겠어요. 그 약소국이 강대국 미국한테 덤볐다. 그것도 원래 자기를 괴롭혔던 강대국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도와준 최강대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살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한테 물맷돌을 던졌다. 전 세계 언론이 이거 뭐 일면 머리 기사에 막 보도가 되죠. 그 이승만이 딱 이렇게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석방시킨 27,389명 공산군이었던 사람이요, 보세요. 태극기 딱 들고, 이 다 공산군 출신, 적군이야, 적군. 적군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앞에 이승만 박사 초상을 딱 들고 가요. 이분 아니었으면 우린 북한 가서 학살당했을 텐데 이 3만 명의 젊은이 이분이 살려주셨다. 아니, 적군이었던 사람들이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IS 대원이 무슨 목사님 초상 들고 행진하는 격이죠.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목사님, 예수님 초상 들고 행진한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 얼마나 놀라운 뉴스겠어요. 공산군이 북한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이승만 초상을 딱 들고 태극기 날리면서 행진해요. 전 세계 언론이 이걸 다 찍어가지고 전 세계 뉴스마다 막 머리 기사로 막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왜 미국한테 저렇게 갑자기 대들었나? 전 세계 막 기자들이 궁금해하는데 이승만이 뭐 워낙 치밀하신 분이니까요. 방공포로 석방하면서 이미 내가 왜 방공포로 석방할 수밖에 없는지 연설을 딱 해서 테이프에 딱 담아놨다가 석방하면서 전 세계 방송국에 이승만의 연설을 보내요. 그 뛰어난 영어로 내가 왜 우리 친구 미국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지, 미국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승만이 그 이유를 최고급 영어로 딱 써서 전 세계 주요 신문사에 보내요. 그러니 이 세계적인 뉴스를 보도하면서 전 세계 언론이, 방송이 이승만의 연설을 틀어주고 이승만의 원고를 실어줘요. 이승만이 항상 미국을 설득할 때는 기독교적으로 미국 역사를 얘기했어요. 미국인보다 미국 역사를 더 잘 알아갔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여행하면서 미국의 중요한 역사 유적지 딱 갔을 때 안내판을 보고 사람 불러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치라고. 미국 역사 관광지의 안내판 잘못된 걸 지적하신 분이었어요. 실제로 미국 사람보다 미국 역사에서 정통했어요.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해요. 미국 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었냐? 원래 유럽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이 이민 가서 도망쳐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냐? 아니, 살기 좋은 귀족들은 유럽에 그냥 살았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민자들이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세웠어요. 실제로 미국 땅에 정착했던 이민자들이요, 1년, 2년 넘기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초창기에. 원래 미국은 사람이 굶어 죽는 나라였습니다. 너네 미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왔지만 수도 없이 굶어 죽었다. 근데 미국 역사 빛나는 점은 뭐냐면요, 그렇게 굶어 죽어가면서도 이 순례자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집보다 교회당을 먼저 지었어요.
초등학교를 왜 세웠냐면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해요. 원래 미국도 그렇게 굶어 죽는 나라 아니었냐? 그러나 미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독교로 나라 세웠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거시고 미국을 축복하셔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하셨다. 미국 역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한국을 얘기해요. 우리 코리아 우수하고 용맹한 민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몰랐고 강대국에 짓밟혔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약한 나라였다. 이 코리아가 이제 5,000년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믿어서 기독교 국가가 돼갖고 우리 또 미국처럼 멋지게 강한 나라 선진국을 세워보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코리아가 짓밟혔다. 미국 얘기하고 한국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질문해요. 그렇다면 굶어 죽어가던 약소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강대국 됐으면 그 미국이 강대국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미국처럼 기독교 국가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코리아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냐? 근데 미국이 하나님 축복받아 놓고 한국을 위해 좀 싸우다가 한 3년 싸우다가 한 5만 명 죽고 10만 명 뭐 다치니까 거기 벌써 겁을 먹고 한국 공산화 돼버려라. 한국 3천만 하나님 못 믿는 공산당 노예가 되라. 이러고 코리아를 버리고 떠나는 게 그게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겠느냐? 갈 테면 가라. 겁쟁이는 가라. We have a right of suicide 이렇게 썼어요. 우리에게는 suicide 자살할 권리가 있다. 무슨 얘기죠? 미군이 떠난 다음에 한국이 공산당하고 끝까지 싸운다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아, 옆에 소련은 대한민국보다 250배 커요. 중국은 120배 커요. 우리보다 120배 큰 중국, 250배 큰 소련,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했던 북한, 세 공산권이 힘을 합쳐서 쳐내려오면 100% 공산화되죠. 그 공산당이랑 싸운다는 거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나 자살행위처럼 보일지라도 We have a right of suicide. 우리에겐 자살할 권리가 있다. 용맹한 한국인은 비겁한 미국 놈들처럼 조금 싸우다가 겁먹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다. 겁쟁이는 가라. 미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승만의 연설이 전국 세계에서 방영이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미국 사람이요 감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니 이승만이 미국을 골탕 먹였는데 워낙 이 사진만 봐도 멋지잖아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이벤트를 펼치고 뛰어난 영어로 연설을 하고 원고를 보냈더니요 미국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미국의 중요한 주의회에서 맞다. 미국이 겁쟁이처럼 공산당 무섭다고 도망쳐? 이게 어떻게 미국이냐? 미국의 부끄러움이다. 미국은 이승만을 본받아서 용감하게 끝까지 싸워야 된다. 주의회에서 성명서가 발표되고요. 대학 교수 변호사가 발표하고요. 뉴욕에서 미국 최고의 언론 재벌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언론의 역사에 이 사람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신문사 방송 8개를 거느렸는데요. 이 헐스트가 이승만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 방송국 통해서 이승만 연설 계속 틀어주고요. 오히려 미국 정부 비판하고요. 겁쟁이처럼 공산당 무섭다고 도망쳐가지고 미국이 무슨 강대국이냐? 이 세계적인 언론 재벌이 한국을 막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때문에 열받아갖고요. 에버레디 작전, 이게 실제로 기밀 작전입니다. 특공대를 보내서 미국 골탕 먹인 이승만을 감금해버리든지 납치하든지 아니면 암살하든지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특공대를 보내서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을 막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여론이 이승만을 막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반대로 미국 국민들이 이승만을 딱 볼 땐 야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깡다구가 있네. 이승만은 멋지게 보이는데 미국 사람이 아이젠하워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니 한국 전쟁 끝낸다 그래서 대통령 찍어줬더니 전쟁도 못 끝내고 3년 동안 한국 사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5만 명 죽고 10만 명 다치고 실컷 도와준 다음에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고춧가루 맞았어요. 그 미국 국민들이 아이젠하워를 볼 때는 저 우리 대통령 좀 바보 아니야 저거? 줄 거 다 죽고 왜 뺨 안 맞아? 거기다 비겁하게 겁쟁이란 욕이나 먹고 이승만의 인기는 미국에 막 올라가고요.
아이젠하워의 인기는 추락해요. 그 최근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제일 최근에 나온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날 아이젠하워 정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잘못하면 아이젠하워의 정치 생명이 끊어질 뻔했다. 한국 전쟁 끝낸다 그랬는데 끝내지는 못하고 한국한테 기습이나 당했으니 대통령 인기가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은 미국의 적이다 선언하고 봤는데 오히려 이승만 인기가 올라오고 자기는 떨어지니까 하루 만에 말을 바꿔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는 끝까지 지원되어야 한다. 하루 만에 아이젠하워가 태도를 바꿔. 이대로 나갔다가는 내가 아주 대통령에서 은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할 수 없이 이승만의 요구를 들어서 이승만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미국 최고의 외교관 로버트슨이죠. 이 로버트슨이 한국에 오면서 미국의 협상 전문가 교수들 다 모아놓고 이승만하고 협상하는 모의 연습을 해요. 이승만이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은 프레지던트 승만리 이렇게 쓴 것도 있지만 되게 프린스티니언 이렇게 많이 썼어요. 프린스티니언. 그 무슨 얘기냐면 한국말로 하면 저 서울대 나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프린스티니언. 야, 그 노인네가 프리스턴 대학 나온 무지하게 똑똑한 양반이야. 일종의 존칭입니다. 미국에서도 프린스턴 대학 박사다.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거였거든요. 이 동양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 나왔기 때문에 이승만이 미국 사람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이승만하고 협상하면은 말빨에서 반드시 밀린다. 뭐 이래가지고 교수를 모아놓고 모의 연습을 해요. 이승만이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이걸 딱 연습하고 로버트슨이 와요. 그 교수들이 뭐라고 시켰냐면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주먹으로 탁자를 쳐라. 미국 사람들 실제로 이런 거 연습을 해요. 주먹을 딱 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소리를 질러라. 그럴 수 있습니까? 미국이 한국을 위해 3년 동안 싸워줬는데 우리 미국을 배신하고 방공포를 막 석방시키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전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책상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서 이 노인네 길을 꺾어주고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걸 이승만한테 받아내라. 이렇게 딱 배워요. 배운 대로 로버트슨 이승만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치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럼 이승만이 같이 맞받아 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군요. 이러면서 이승만이 가만히 있어요. 30분을 로버트슨이 막 밀어붙이니까 이승만이 30분을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예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시오. 이승만이 딱 말을 하는데 창밖을 탁 봐요. 경무대 밖에 나뭇가지에 까치 한 쌍이 앉아있다가 이승만이 쳐다보니까 까치가 탁 날아가요. 이승만이 까치를 가리키면서 말해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를 붙잡아서 새장에 가뒀다가 죽이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저 새를 만든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가게 풀어주는 것, 가뒀다가 죽이는 것과 자유를 주고 날아가게 하는 것,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물어봐요. 그 로버트슨이 뭐 잡았다가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미친놈 없겠죠? 그거야 풀어주는 게 하나님 뜻이겠죠? 이승만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낱 미물인 새도 그 자유를 뺏어서 가뒀다가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새 한 마리도 자유롭게 살려주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의 젊은이 3만 명입니다. 그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뒀다가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서 반동분자라고 처형당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새 한 마리도 살려주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3만 명의 젊은이 살려주는 거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귀한 뜻이겠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행동하면 Our friends America, 우리 친구 미국이 상처를 받고 곤란해질 것이라는 거 잘 압니다. 미국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도 이거 그냥 한 번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것 때문에 미국이 상처받을 텐데 어떡하죠?
일주일 동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그래도 해야 된다는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방공포로를 석방했습니다. 말하고 이승만이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자네는 여기 회담하러 오려고 며칠 기도했나? 물어봐요. 그 미국에서 대학 교수들이 이승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답안지를 써줬는데 자네는 며칠 기도했나 이런 건 없었어요. 로버트슨이 당황해가지고 글쎄 제가 바빠가지고 말을 우물쭈물했더니 이승만이 주먹으로 탁자를 치면서 병력같이 소리 질러요. 이래서 미국이 틀려먹은 거야.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강대국 됐으면 기도하면서 정치를 해야지. 강대국이라고 대한민국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약소국의 운명을 기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정해? 이승만이 소리를 꽉 지른 다음에 연설을 쫙 해요. 언제 미국 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굶어 죽던 나라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축복 주셨으면 그 축복 갖고 약한 나라 도와야지.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공산당이랑 싸워야지. 비겁하게 도망쳐? 갈 테면 가라. 비겁자는 가라. 미국의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러고 보내요. 로버트슨이 첫날 3시간 이승만의 악담을 저주를 들어요. 3시간. 그 와서 국무부 장관에게 전보를 보내요. 지금 같은 이메일 보냈겠지만 그때 로버트슨 전보가 이제 50년 기한이 지나서 기밀문서로 분류됐다가 해제가 돼서 일반에 공개가 됐어요. 제가 그 내용을 찾아갖고 읽어봤더니 이렇게 썼어요. 이승만은 빈틈이 없고 책략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는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었으며 자신이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승만이 미국을 가지고 논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부터 로버트슨이 이승만하고 18번이나 회담을 해요. 18번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로버트슨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보냅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험담을 늘어놓고 고집불통이고 미국을 옳탕맥이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이승만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승만이 저러는 거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다. 이승만을 지원해야 된다. 이 이승만 때문에 골탕 먹었던 사람이 로버트슨, 클라크 사령관, 심지어 아까 나왔던 거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이젠하워 회고록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전부 욕이야. 이승만 이 고집불통 때문에 내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욕을 막 써놓고 마지막에 한마디 딱 썼어요. 그러나 그 노인, the old man이라고 했어요. 그 노인을 생각하면 나는 측은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왜? 저 신사가 얘기해보면 웬만한 미국 대학 총장 대통령보다 똑똑한 저 천재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깡패짓을 하고 깽판을 놓고 예의고 뭐고 없이 마구잡이로 들이댐빈 걸 보면은 그 깡패로 막 미국한테 막 댐비고 미국말 안 듣는 것 때문에 내가 고생은 많이 했지만 자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 저 신사가 저 세계적인 석학이 깡패짓 마다하지 않는 것 보면은 너무나 측은하다. 그 노인의 행동의 동기는 애국심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전기에도 나와요. 그 로버트슨과 아이젠하워가 이신전신 통했어요. 이승만 골치 아픈 놈이지만 자기 나라 살리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승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자. 그래서 결국 이승만이 원하는 걸 얻어내요. 그 이거예요. 1953년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한미동맹의 두 가지 핵심, 이승만이 요구했던 두 가지가 이겁니다. 위에 줄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 자동차 전시장을 생각해 봅시다. 전시장에 고급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물차를 갖다 놓을까요? 전시장은 고급이라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보기 좋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한국을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얼마나 그럴듯한 나라가 돼서 잘 살게 되는지 보여주는 전시장. 한국을 쇼윈도우로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미국이요. 그러면 전시장에 굶어 죽은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 전시가 되겠어요? 야, 공산주의 안 하니까 사람이 굶어 죽는구나. 이러면 전시장에 굶어 죽는 사람 먹여 살려야 돼요. 누가요? 미국이요. 전시장이 너무 더러워요.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청소할 경제력이 없거든요. 누가 청소해 줄까요? 미국이요. 한국이 전시장처럼 깨끗하고 그럴듯한 나라가 되도록, 다시 말해서
한국이 잘 살 때까지 미국이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조항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미 조약을 딱 맺고요. 일시불로 이승만이 미국한테 받아낸 돈이 그 당시 대한민국 1년 수출액의 34배였어요. 1년 수출액의 34배가 되는 달러를 뭉칫돈으로 받아요. 왜? 전시장 만들려면 그럴듯하게 꾸며야 되니까. 또 미국에서 밀 농사가 풍년이 됐어요. 그럼 남아도는 밀을 미국이 한국에다가 뿌렸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리셨을 때 한 3년 동안 대한민국 전 국민이요. 아침은 밀가루 떡, 점심은 밀가루 칼국수, 저녁은 밀가루 수제비. 전 국민이 밀가루만 먹고 자랐던 적도 있어요. 왜? 미국이 3년 동안 남아도는 밀가루를 한국에 뿌렸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세워주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은 5,000년 동안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농사 기술도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료를 못 만들어가지고 인분, 똥, 오줌 비료로 사용했어요. 비료도 못 만드는, 그나마 잘할 줄 아는 게 농업 기술인데 비료조차 못 만들었던 한국이 오늘날 세계 5대 공업국가, 7대 무역국가가 됐습니다. 그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한미 동맹에 의해서 한국 전시장 돼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는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요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발전해요. 두 번째 조항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는 거죠. 미국 법에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당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미군이 한국을 딱 지켜주면 북한이 쳐내려와요. 북한이 공격해요. 그럼 한국에 있는 미군도 공격을 받죠? 그때부터 전쟁은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 가지만 딱 말해요. 월남 패망. 미군이 철수하니까 월남이 공산화돼 갖고요. 28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또 하나 IS. 요새 IS가 막 사람 불태워 죽이고 목 자르고 난리가 나죠? IS가 왜 생겼을까요?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했다가 철수하니까. 미군 철수하니까 회교 원리주의 테러리스트들이 IS라는 걸 만들었어요. 월남은 공산화됐고 이라크는 IS 테러리스트의 소굴이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안전합니다. 왜 그러죠? 미군을 이승만이 붙들어놨어요.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북한에서 공격하면 이 조항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미군이 공격당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북한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조약이 우리 역사 5,000년에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장기간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우리나라 5,000년 동안이요 997번 침략당했어요. 5년에 한 번 꼴인데요. 5년에 한 번 대략 한 300명에서 500명이 죽어요. 13년에 한 번 1,000명 이상이 죽어요. 5년에 500명 죽고 13년에 한 번 1,000명 죽고, 이 전쟁이 5,000년 동안 1,000번 있었어요. 그러니 뭐 한국은 맨날 의도 터지던 나라입니다. 약소국이죠, 약소국. 더군다나 한미동맹 1954년 맺기 60년 전, 한미동맹 맺기 6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 청나라 일본이 전쟁한 거니까 우리 한국과는 상관이 없었을까요? 청나라 일본이 한국 땅에서 전쟁을 했어요. 조선이 이때 국력이 하도 약해가지고 청나라 일본이 싸우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서 우리 조선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 기록도 없는데요. 확실한 기록 하나, 청일전쟁의 중요한 전쟁터가 평양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두 번째 큰 도시, 아름다운 도시,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시 인구가요 청일전쟁 끝나고 3분의 1로 줄었어요. 대략 한 30만 명쯤 죽었어요. 이때 우리 조선 사람만. 청나라 일본 군인 합치면 한 10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한미동맹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60년 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두 전쟁이 다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한일합방, 우리가 일본한테 망해가지고 일본한테 학살당한 사람 한 90만 명 돼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거는 뭐 죽은 사람이 1,000만이 넘고요. 중일전쟁 1,000만이 넘고, 만주사변 몇백만 되고요. 태평양전쟁, 요거 죽은 사람 요것도 한 1,000만 돼요. 한국전쟁 한 600만 돼요.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 한국이었어요. 60년 동안 5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죽는 대규모의 전쟁이 60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건 있었어요. 60년 동안 5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죽는 전쟁이 7건 있었으니까 이건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땅입니다. 세계의 화약고였어요. 그런데 미군이 한국을 딱 지켜주게 돼요. 이승만의 한미동맹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한? 못 쳐들어와요. 5,000년 동안 우리나라 그렇게 괴롭혔던 중국? 못 쳐들어와요. 일본 놈들이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말만 하죠. 일본이 독도를 접수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일본 자위대 해군력과 한국 해군이 붙으면 한 12시간 정도 버틴대요. 한국 해군이. 12시간 지나면 한국 해군은 박살나요. 일본 해군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말만 하죠. 절대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못 쳐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북한이 왜 남한 못 쳐들어올까요? 중국, 일본이 왜 한국에 못 쳐들어올까요? 60년 동안 7번 전쟁 났는데 이후로 한국 땅에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어요. 제 말이 맞죠? 천안함 폭침 46명이 죽은 거 안타깝지만요, 천안함 때 46명 죽은 게 엄청 많이 죽은 건데요, 이때는 460만 명씩 죽었어요. 전쟁이 아니라 그건 그냥 기습공격당한 전투죠. 몇백만 명 죽던 땅에 전쟁 한 번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 미국이 한국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배를 몰고 쳐들어갔다가는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중국도 못 쳐들어와요. 북한이 지금 핵이 있잖아요. 북한이 핵무기 지금 12개쯤 갖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북한이 100개 갖게 돼요. 북한 핵무기 갖고 있는 거 하나 서울에 딱 떨어뜨리면 최소 150만 명이 죽어요. 150만 명 죽일 수 있는 핵무기를 북한이 12개 갖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쳐내려면 우리가 당장 무너질 텐데 못 쳐들어와요. 왜 그러죠? 한국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이게 안타깝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쨌든 이게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미국을 딱 붙들어 놔서 이렇게 전쟁 많이 나는 땅에 우리 역사 5,000년에 처음으로 6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장기간의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60년 동안 전쟁 없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교육하고 경제 발전시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거죠. 그 이승만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이승만 잘못한 거 많아요. 그 제가 이승만 비판하는 사람 다 맞다고 두 가지 질문해. 첫째, 인류 역사 7,000년에 이승만처럼 약소국 지도자한테 약소국 지도자로 강대국에게 할 말 다 한 사람 있느냐? 둘째, 이승만이 만들어낸 이 한미동맹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인데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조약이 있느냐? 제가 두 가지 질문하면요, 이승만을 비판하고 거품 몰고 뭐 그런 좌파들도요, 제 질문에 한 사람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인류 역사 7,000년에 이승만이 만들어낸 위대한 업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국이 잘 살 때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돈과 물자를 쏟아부어요. 한국 외적의 침략 당하지 않도록 미국이 지켜준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조약이죠. 근데 이 조약의 제목이 뭐냐면요, 한미 원조 조약. 이래야 맞아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원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조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이 조약의 제목이 뭐냐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에요. 약소국이지만 강대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한국이 어려우니까 미국 니네가 좀 도와줘. 그러나 니네 미국이 가난해지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먹여 살려줄게. 이 얘기예요. 지금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우리 망하거든? 그러니까 미국 니네가 좀 보초 좀 서줘. 그런데 만약에 너네 미국의 외적이 침략하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 한국이 미국을 지켜줄게. 그 얘기예요. 한미 상호방위. 미국이 망할 것 같으면 한국이 지켜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한국이 미국을 지켜줄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일방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어요. 이게 이승만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우수하고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잠깐 미국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당당한 자주 독립국이다.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자, 이런 이승만이 세계의 영웅이 됩니다. 이승만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한미동맹 맺고 1954년 미국에 갔을 때, 여기가 미국 브로드웨이입니다. 한번 꼭 가보시면 좋아요. 이 브로드웨이가 제가 걸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는데 사람 걸음으로 한 20분이면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20분 걸리는 자그마한 동네인데 거기 세계적인 뮤지컬 극장들이 많잖아요. 제 걸음으로 한 20분 걸리는 조그만 동네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요, 저 세계적인 관광지, 아프리카의 아주 선도적인 국가,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것보다 몇 배 커요. 이집트 전 국민이 1년보다 벌어들인 돈보다 요 조그만 동네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더 많아요. 세계에서 아주 그냥 달러가 쏟아지는 중심이, 세계 땅값 제일 비싼 요 브로드웨이에 이승만이 방문했을 때 여기 보이죠? 미국 정부가 카 퍼레이드를 해줬어요. 앞에 보면 태극기가 딱 있어요. 이 브로드웨이 카 퍼레이드가 미국이 세계 최고의 영웅을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카 퍼레이드 한 사람, 미국 사람 가운데도 둘밖에 없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낸 영웅, 2차 세계대전 끝낸 영웅, 목숨 걸고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승리를 거둔 명장이 개선할 때 여기서 카 퍼레이드 했어요. 미국 사람도 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 아닌 사람 가운데 두 사람. 한 사람은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이 수상하다가 물러난 다음에 노년의 처칠이 미국 방문했을 때 브로드웨이 카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건 전직 수상이었어요. 또 한 사람, 외국인 가운데 브로드웨이 카 퍼레이드한 현직 국가원수로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게 이승만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미국 국회에서 연설합니다. 1954년 7월이죠. 이 사진을 보면요, 빽빽해요. 이승만 연설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승만이 미국 국회에서 연설한다 그랬더니요, 미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야, 그 북한과 싸우고 중공과 싸우고 소련과 싸우고 마지막 미국과 싸워서 자기 나라 지켜낸 이 위대한 맹장의 연설을 내가 직접 들어야 된다. 미국 육해 공군 해병대 장군들이 이 연설 들으러 다 와요. 워싱턴에 주둔하고 있었던 영국 대사, 프랑스 대사, 유고슬라비아 전 세계 외교관들이 강대국 미국을 가지고 논 세계 최고의 외교관 이승만 연설 내가 들어야 된다. 세계 각국 외교관이 다 몰려들어요. 미국 대학 교수들이 연구한다고 와요. 또 판사, 변호사, 검사, 법조계 인사들이 다 모여와요. 그래서 문제는 앉을 자리가 부족해요. 그 미국 국회의사상 역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좌석표를 나눠줘요. 자리가 없으니까 좌석표를 받은 사람만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미국 국회의원이 요 국회의사당 안에 자기 자리가 있는데 좌석표를 못 받아갖고 못 들어오게 돼요. 그 황당해갖고 수위한테 따졌겠죠. 아니, 저 안에 내 이름 써진 명패도 있고 내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냐고 따졌더니 그 수위가 국회의원한테 그러게 일찍 오셔서 줄을 서시지 왜 늦게 오셨냐고. 국회의원이 못 들어갈 만큼 자리가 꽉 찹니다. 이승만이 40분 연설하는데 34번 기립박수를 받게 되죠. 다 일어나갖고 막 박수를 거의 1분에 한 번씩 전부 다 일어나갖고 박수를 쳐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 연설한 필름 지금 남아있습니다. 들어보면요, 야, 이게 이 당시 한국 나이로 82시거든요. 그 노인네가 유창한 영어로 또박 연설하시고, 이 연설문도 밑에 사람한테 안 시키고 직접 쓰셨어요. 지금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그 연설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딱 연설 시작할 때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감사를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Special thanks to. 모든 미국인들에게 감사하지만 내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Special thanks to 누굴까요? All American mothers.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들을 한국인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전쟁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50만 미국 젊은이들의 어머니, 한국에서 죽은 5만, 다친 10만, 그 미국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미국 어머니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짠해지고 눈물이 터졌겠어요. 그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해요.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한국 젊은이와 미국 젊은이가 함께 싸우다가 함께 공산당의 총탄을 맞아 함께 쓰러져 죽었습니다. 함께 싸우다가 함께 쓰러진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가 지금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복음적인 연설. 그러니 뭐 앉아있던 사람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전국에서 이승만의 연설을 듣던 미국 어머니들, 그 자식 잃은 어머니들이 얼마나 참 눈물이 났겠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같이 싸운 한국의 젊은이와 미국의 젊은이가 같이 싸우다가 같이 적의 총탄을 맞아서 같이 죽어서 지금 같이 부활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복음적인 연설을 딱 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욕이죠. 미국 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하나님의 축복받아 강대국 됐으면은 휴전선 걷어치우고 전쟁 한번 또 해서 북신 통일해야지 무슨 휴전이냐? 부끄럽지도 않냐? 이러고 노골적으로 이승만이 이 워싱턴의 겁쟁이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통일이 안 되고 분단됐다 이러고 그냥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연설을 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한미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이승만 박사 왜 그랬냐면요, 이승만은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우리 민족이 휴전이 딱 돼갖고 분단이 됐는데 분단선이 한번 그어지면 다시 통일되는데 5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모른다. 이 분단은 분명히 길어진다. 분단이 길어지면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휴전선 이북 동포들이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굶주림에 지쳐 수백만이 쓰러질 것이다. 50년 앞을 보셨어요. 50년 앞을. 1954년에 휴전하면서 굶주림에 지쳐 수백만이 쓰러진다. 실제로 북한에서 굶주림에 지쳐서 400만이 죽었습니다. 400만 굶어 죽을 걸 봤어요. 공산주의 노예가 된 사랑하는 우리 민족 수백만이 쓰러져 죽게 된다. 그러니 힘이 들더라도 전쟁을 한 번 더 하는 한이 있어도 휴전선 걷어치우고 지금 빨리 통일해야지. 그게 차라리 사람이 덜 죽는 거지 우리 동족 수백만 굶어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뭐 이승만이 파시스트다, 전쟁 광이다, 뭐 전쟁을 부추기는 뭐 평화를 파괴했다. 지금도 욕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승만 박사가 전쟁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몇백만이 굶어 죽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니 공산주의 노예가 돼서 2천만 우리 동족이 고생하는데 전쟁을 한 번 더 하더라도 빨리 구출하는 게 그게 고통을 덜 수 있다. 수백만 굶어 죽는 것보단 그게 낫다고 말한 거죠. 뭐 이승만이 전쟁하길 좋았겠어요? 이런 연설을 합니다. 자, 뭐 어제 오늘 이승만 대통령 잘한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잘못한 얘기는 할 시간이 없었네요. 유튜브에 4.19 혁명과 이승만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잘못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겸손했을 때, 6.25 전쟁 때요, 늘 이승만 박사가 피난 가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노인네가 하나님, 이 어리석고 미련한 노인네에게 지혜를 좀 주셔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승만이 어리석고 미련한가요? 19살 때 영어 사전도 없는데 선교사 만나 손짓발짓으로 영어를 띈 사람,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사전을 만드신 분,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로 국제법 박사가 되신 분. 이승만은 5천년 역사상 최고의 천재예요. 그 천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노인네에게 제발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지혜 안 주시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천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요 50년 앞이 보였어요. 50년 앞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이랑 제일 친해. 그럴 때 이승만은 야, 일본이 언젠가 미국 쳐들어올 거야. 예언하고 40년 만에 진짜 전쟁 났어요. 미국 사람들은 30년 동안이나 소련 공산당 우리의 친구야. 이승만은 야, 미국 너네 소련한테 잘해주다가 당해? 30년 전부터 반공이었어요. 이승만이 겸손히 기도할 때는요, 50년 앞을 내다보고 30년 앞을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됐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교만해지셨어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다음에 야, 내가 조선에 사람 착취하는 양반상놈 봉건제도, 조선 왕조도 물리치고, 그 잔인하고 악랄한 일본 제국주의도 물리치고, 공산주의자들의 공산정권 세우려는 음모도 물리치고, 북한도 물리치고, 북한한테 무기 대준 소련도 물리치고, 인해 전술로 90만 대군 보낸 중국도 물리치고, 세계 최강 대국 미국도 물리치고, 나는 천하무적이야. 이렇게 교만해지시니까요, 겸손할 때는 50년 앞을 내다봤는데 교만할 때는 자기 눈앞도 못 보셨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 주변에 간신들이 몰려들어요. 이분이 교만해지시니까 교만해진 이승만에게 각하! 정치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부정부패 때문에 신음합니다. 겸손했을 때는 그래? 아이고, 국민들이 고생하면 빨리 도와줘야지. 이러셨을 뿐인데 내가 감히 나한테 어떤 놈이 불평을 해? 잡아가둬. 이렇게 교만해서 이 양반이 막 독재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시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바른 말하고 직원하는 사람 밀려가죠. 간신배들, 이승만 대통령 아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잔뜩 많아져요. 그 나중에 4.19 혁명 때 부정선거 해갖고 총 쏴서 사람들 막 죽어나갔는데도 이승만 박사 몰랐어요. 아니, 그 총수를 들리고 국민들이 왜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해? 밑에 있는 간신놈들이 각하! 공산당 놈들이 뒤에서 불순한 세력이 시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소리만 들으면 이승만 대통령 혈압이 놀라거든요. 이 빨갱이 놈들 다 때려잡아. 이 빨갱이가 한 게 아니라 자유당이 부정부패해가지고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위한 건데요. 간신배들 말만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였어요. 이게 참, 저는 이승만 대통령 연구하면서 잘하신 거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이 위대하신 분이 나중에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몰락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깨달음을 줍니다. 야, 사람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겸손하게 기도할 때 50년 앞을 내다보신 분이 교만해지니까 자기 눈앞도 안 보여요. 간신배들한테 이용당하다 결국은 쫓겨나갔고, 일국의 건국 대통령이요, 하와이에 미국의 빈민들을 위한 요양원에 갇혀서 쓸쓸히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이승만이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떠나는 장면이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 제가 이인수 박사님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가서 직접 뵀어요. 양자분이시죠. 이승만 대통령 아드님한테도 직접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늘 물어보신 거예요. 말년에 아들한테,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남북 통일하려는 사람이 있나? 아니, 그 당시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거든요. 그리고 뭐 4.19에다가 5.16 혁명에다가 뭐 맨날 데모하고 나라가 정신없었어요. 아유, 아버님 지금 나라가 정신없어서 통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노인분이 실망하실까봐 그 아드님이 머리를 딱 굴려서, 예, 통일은 전 국민의 소원이기 때문에 다 통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인수 박사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때마다 막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뭐래? 누군가 나서서 통일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소원은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거야. 이승만이가 한바탕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서 한바탕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야단 치셨대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업적도 남기셨고 마지막에는 참 바보처럼 이용도 당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승만은 최선을 다했어요. 잘했건 못했건 한바탕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 동포 살리기 위해서 한바탕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연하고 다녔어요. 한 2년 반 제가 강의를 했더니요, 대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강연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한바탕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
종북이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선거 출마해서 종북 세력이 장악한 총학생회를 탈환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다 찾아왔어요. 기업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돈 벌 만큼 벌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 시장 선거 나가라. 부담을 주셔서, 하나님 그 더러운 정치판에 왜 나갑니까? 네 도시가 거의 시장님들이 다 우상숭배 이런 분들이라 갖고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뭐 우상을 위한 것만 잔뜩 만들고 은근히 반기독교 정책 펼치고 네 도시가 지금 꼴이 그 모양인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내 정치인, 난 지금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요트나 타고 잘 살 수 있는데 무슨 정치야? 근데 어느 날 제 강연 듣다 정신이 버쩍 들더래. 한바탕 하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번 시장선거 나가 시장선거 당선이 돼가지고 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한번 기독교적인 멋진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업가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교육자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바탕 하시라 그러는데 이 좌파 교육감들이 다 교육감 선거 휩쓸어가지고 역사가 왜곡되는데 제가 이 좌파의 역사 왜곡에 맞서갖고 끝까지 싸우는 역사 교육을 바로잡는 이 학교 교사들의 운동을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분들이요. 저는 그냥 강의하다가 그냥 이승만이 유언이니까 한바탕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그 말을 듣고 수많은 군인, 기업가, 외교관, 법조인, 학생, 목회자, 어린아이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바탕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잘했건 못했건 이승만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나도 한바탕 최선을 다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유언. 그날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몸이 피곤하시다고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마지막 식사 기도가 이승만 박사의 유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한 번만 기도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인수 박사 만나보니까요. 늘 건강이 그 당시 91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90살이면 지금 130살입니다. 그때는 평균 연령이 한국이 40살도 안 되던 때니까 평균 연령보다 2배 이상을 사셨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유언으로 하신 기도를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식사 시간마다 하셨대요. 진지를 드실 때마다 똑같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그 아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을요 이승만 박사가요 해방을 맞은 다음에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일본의 노예로 36년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빼앗겨서 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젊은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늘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이승만 박사가 우리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요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만들어 놨고 교육혁명도 했고 토지개혁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대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이 요즘 노예가 되고 있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꾸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종이다 종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화가 나왔고 아니 내가 종이 아닌데 내가 양반인데 당신 왜 나한테 종이라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건국 대통령이 기도하고 가셨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한미동맹이 있어서 북한도 못 쳐들어오고 일본도 못 쳐들어오고 형식상은 독립국이지만요 이게 국민들이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하고 무슨 동성애 같은 거 합법화하려고 막 그냥 시도를 하고 종북 세력이 막 놀아나고, 야,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으면서도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우리가 과연 지금 자유인으로 살고 있나?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 죄의 종이라 그러셨거든요. 야, 이게 정말 예수 믿고 똑바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건국 대통령의 유언을 따라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의 노예도 되지 않고, 절대로 공산화돼서 공산주의의 노예는 더더욱 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이 다 예수 잘 믿는 가운데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